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강호 안유 부탄자루로 산수를 유양하다라는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산수화는 과연 그냥 산과 물만 그린 그림일까요? 저희가 주목할 점은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입니다. 자연의 그냥 형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앞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붓으로 써내려가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의 핵심에는 강호환유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강호환유란 권력과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연의 공간에서 목적지 없이 서두르지 않고 한가로이 논의는 것을 말합니다. 동양의 문인들에게 강호환유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삶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 정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전시는 전반적으로 3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산수를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는 지점입니다. 이 세 흐름은 전시를 감상하는 순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호환유라는 정신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작품들을 세로로 긴 관목지 위에 설치하여서 산과 폭포의 수직적인 흐름과 절벽의 높이감 등을 공간 전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관람객은 전시장을 걸어가면서 마치 두루마리를 한 장씩 펼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작품을 마주하게 되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곧 강호를 유영하는 여정이 됩니다. 이어서 작품별 설명 있겠습니다. 네, 산수를 보다 파트를 설명드릴 유승현입니다. 저는 먼저 이 광목생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공간은 이 현대식 화이트월이었는데요. 저희의 고민은 이 현대식 공간에 어떻게 하면 자연의 느낌을 입힐지가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해결 방법이 바로 이 광목생지였습니다. 이 광목생지의 미색은 자연의 결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이 광목생지를 단순한 바탕천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현대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광목생지는 통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저희가 직접 한마의 규격마다 분할하였는데요. 이 족자의 형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이 툭툭 떨어지는 광목생지의 느낌이 저희 전시장에 입체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별 형태에 맞춰서 이 작품의 경우 가로폭을 45cm로 조정하여 양옆에 여백을 만들었는데요. 이 여백은 한옥의 창호지처럼 먹색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수를 보다 구역은 전시장에서 자연의 규모를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세 작품이 산세와 절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듯한 고원법의 시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원법을 통해서 산 아래에 직접 서 있는 듯한 감각을 관객들이 받을 수 있고 작품 역시 수직적인 흐름이 강조되도록 배치하였고 광목지 위에 길게 늘어진 모습이 절벽의 높이감을 연결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패널을 지나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작품은 김서연 작가의 폭포입니다. 이 작품은 가로로 넓은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처음에 배치한 이유는 관객들에게 자연의 압도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폭포는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산의 질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이를 긁어내듯 사용하는 갈필법을 사용하였는데 붓털이 갈라지면서 남긴 흔적이 바위의 거친 면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단묵과 녹묵을 여러 번 쌓아 올리는 정묵법이 시야 안의 깊이감과 밀도 그리고 무게감 있는 암벽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바위의 윤곽의 경우에는 운두준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보통의 직선적인 절벽과 달리 둔중한 암벽의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작게 배치된 인물이라는 점경을 통해서 관람객은 폭포와 절벽의 규모를 극적으로 느끼게 되며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기태강 작가의 유지경성입니다. 이 작품은 2가지 기법을 사용하여 산의 다채로운 질감을 표현했는데요. 가파른 절벽은 날카로운 부벽준으로 단단함을, 아래쪽 완만한 산세에는 부드러운 피마준을 사용하여 극적인 대비를 주었습니다. 시선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흐릿한 산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화면 깊숙이 끌어당기는 효과를 줍니다. 네, 특히 중앙의 소나무는 화이트월과 광목, 작품이 이루는 3중의 공간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작품인 김승모 작가의 일약폭포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 전체의 거대한 암벽과 폭포로 채우며 강렬한 수직감을 선사합니다. 바위 표면은 대부벽준과 이끼를 표현한 호초점으로 자연의 생동감을 극대화했고, 폭포 밑은 먹을 칠하지 않고 비워두는 유백 기법을 사용하여 검은 암벽과 강한 대비를 주었습니다. 또한 폭포 아래 수면 근처에는 짧고 흔들리는 선들인 어린 준을 사용하여 물결이 퍼져나가는 수면의 흔들림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아주 작게 배치된 정자와 인물의 점경은 거대한 자연의 규모를 더욱 극적으로 체감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산수를 보다 섹션의 세 작품은 관람객이 대자연의 거대한 규모와 깊이를 경험하도록 이끕니다. 이 경험은 다음 공간인 산수를 느끼다 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간인 산수를 느끼다 구역입니다. 앞선 공간이 산의 구조와 규모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면 이 공간은 보다 분위기와 감각에 집중하는 공간입니다. 먼저 예람의 와유 산수입니다. 와유는 몸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림 속 산수를 유람한다는 뜻으로 그림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에는 화면을 과감하게 비워두는 일각 구도와 함께 다양한 기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위에는 짧고 날카로운 붓질이 반복되는 소부벽준이, 나뭇가지에는 개의 발톱처럼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해조목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단단한 바위와 살아있는 나뭇가지, 그리고 고요한 여백,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조화가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채원의 사공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 절반 이상을 강으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 넓은 여백의 가운데 그려진 사공은 공간의 깊이를 강조해주고 정적인 분위기를 느껴지게 합니다. 기법으로는 붓을 가로로 누워 점처럼 찍힌 밑점준과 먹을 자연스럽게 번지고 스며들게 하는 발목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산의 공간감과 스낵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어서 산수를 느끼다 파트의 마지막 작품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우 작가의 전공 바꿀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선 작품들에서는 고요한 분위기와 여백을 통해서 산수 속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면 이번 작품은 보다 자유롭고 실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작품을 산수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파문법인데요. 여기 작품을 보시면 산과 나무 그리고 산과 산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 마르지 않은 먹 위에 다른 농도의 먹을 얹어서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파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짐이 나중에 화면 전체를 보았을 때 단단한 형태보다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 부드러운 분위기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서해 초서처럼 빠르고 거침없이 퍼지는 필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 에너지 자체로 화면 분위기를 형성해서 수묵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수채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수를 느끼다 파트에서 전공 바꿀까는 전통 산수화의 형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감각과 실험적인 표현을 통해서 산수화가 오늘날에도 계속 변화하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트를 쭉 둘러보시면서 단순히 이 공간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와 정서를 보다 감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해설을 맡게 된 공업디자인학과 나선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인 산수를 살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유정 작가의 안빈낙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앞선 공간들이 자연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었다면 마지막은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수직으로 촘촘히 긁어내린 붓자국이 바위의 단단하고 서늘한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도도 아주 극단적인데요. 산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아래에서 위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데 이 상승감이 자연 앞에서의 경외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산 아래에 작은 인물 한 명이 바위에 조용히 기댄 채 자리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자꾸만 이 인물에게로 시선이 가게 됩니다. 산에 맞서는 것도 정복하려는 것도 아닌 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난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도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안빈낙도의 제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전시 끝인 체험형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산 모형은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형인데요. 여기서는 모두 자신의 작은 산수를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은 포스트잇에 자유롭게 산, 나무, 폭포 등의 자연을 그린 뒤 옆에 있는 넓은 광목천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통 무늬나의 핵심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닌 어떤 마음으로 그리느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시가 끝날 무렵엔 이 공간을 지나간 분들의 포스트잇들이 모여 거대한 한 폭의 산수화가 완성되는데요.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이 동시에 전시를 만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 산수화를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의 감각 아래서 다시 경험하고 확장해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산수화가 옛 그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닿아 있음을 이 전시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여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2조의 전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